한국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 엄중한 파장을 던지고 있는 사건, 바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판결 소식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형사처벌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공직자의 책임, 그리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되묻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덕수 내란범이 대한민국에 어떤 해를 가했는지, 앞으로 그에 따른 어떤 파장이 있을지 알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진관 판사와 같은 정의로운 판사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중요한 요직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이 판결은 비상계엄 상황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 없이 선포 집행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이 사건을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사법부 최초의 공식 판단으로 평가돼 정치사회적으로 전례 없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덕수 전 총리의 개인 운명을 넘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매우 중대한 이정표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위로부터의 내란, 이른바 친위 쿠데타 성격의 사건입니다. 이 판단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수호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덕수는 과거 윤석열이 탄핵되고 권한대행 시절에 정치적 책임 문제로도 언론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2024년 4월 당시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받는 국면에서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권한대행은 통상 안정적 국가 운영과 중립을 가장 중요한 책무로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그 시점에 한덕수가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거나 실제 출마를 검토했고, 이로 인해 헌법적 중립성 의무와 공직 책임 문제가 크게 거론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헌법 정신을 훼손했고 권한대행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국가적 비상 상황을 개인의 정치적 행보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공식 제기했습니다. 이런 논란은 단일화 협상 과정, 그리고 후보 교체 시도, 정당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며 총리 본인의 정치적 행보가 결국 무산되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적 책임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사회적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법원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한덕수가 핵심 역할을 했다는 판단 아래 23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인데, 재판부는 그 이유와 판단의 배경을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의무를 외면하고 오히려 내란에 가담하는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짚어야 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 행위를 내란으로 판정했다는 사실. 둘째, 그 책임을 물어 한덕수가 중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 셋째, 이 결과가 과거 권한대행 시절에 정치적 논란과 공직자의 헌법적 책임이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이 판결의 법적 의미와 이 판결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판결이 향후 정치 사법적 향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진관 판사는 한덕수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의 절차적 외관을 형성하거나 묵인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 폐기하며 위증한 행위는 내란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법 87조의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고, 이 사건을 일명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이 판단은 민주사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웠던 법적 결단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내란 사건과 달리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그 위험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법부가 내란죄를 적용한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는 민주적 질서에 대해 국가 최고위 공직자가 얼마나 깊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법원 스스로 천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공직자의 헌법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입니다. 한덕수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를 어겼다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가 계엄 선포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절차적 요건을 외형적으로 갖추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뒤 이를 폐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언급은 공직자의 최후의 순간까지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가 단지 정치적 실수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둘째, 이번 판결이 향후 내란 관련 재판의 기준이 될 가능성입니다.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친위 쿠데타로 지칭하며 내란임을 명백히 인정함에 따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고위 공직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실제로 한덕수 판결 이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중대한 영향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 민주당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헌법적 책임론이 사법부를 통해 확인되는 모양새라는 점입니다. 한덕수가 권한대행 시절 비상계엄 논란 때부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헌법 책임을 문제 삼아 왔습니다. 특히 비상인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정치적 행보를 고려하거나 정략적 선택을 했다는 비판은 민주당 내부뿐 아니라 여러 언론 보도에서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권한대행의 공직 중립 위반과 같은 민주당의 비판적 논평으로 이어졌고, 공직자의 헌정 책임 문제는 정쟁적 소재를 넘어 제도적 논쟁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런 맥락은 재판부의 사법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판결이 향후 재판에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덕수의 1심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법적 운명을 넘어 공직자 책임과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재검토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의 1심 징역 23년 선고 판결은 단지 한덕수 개인의 법적 책임을 묻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위기에 놓였던 한 시기를 사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고위 공직자의 권한과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법원이 하나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사건입니다. 국가 비상 상황일수록 헌법과 법률에 대한 충실성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번 판결이 향후 정치 사법 지형에 미칠 파장입니다. 물론 각 사건은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하며 법원이 동일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을 통해 비상계엄과 같은 중대한 국가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관점에서 책임을 묻는지는 비교적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는 향후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도 중요한 판단의 준거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이 사안을 바라볼 때 중요한 지점은 찬반 논쟁을 떠나 헌법과 제도의 관점에서 사건을 이해하려는 태도일 것입니다. 한덕수 특정 인물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앞으로 비상 상황에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민주주의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시험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는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제도와 법, 그리고 시민의 판단을 통해 드러납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을수록 책임은 더 무겁고 헌법 위에 설 수 있는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안전장치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그리고 그 작동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